오늘은 집에서 갓소부시를 만들어 볼 겁니다. 갓소부시는 가다랑어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동네 마트에서 가다랑어 횟감을 구매했습니다. 원래 하나만 사려고 했는데 2개 묶음으로밖에 안 팔아서 2개를 구매해야 했습니다. 포장을 뜯어보면 한 묶음에 2개씩 이렇게 총 4개가 들어있는데 길어서 냄비에 안 들어갈 만한 부분은 좀 잘라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끓는 물에 1시간 삶아주면 되는데 온도계는 왜 넣었는지 지금 보면서도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가다랑어를 넣고 1시간 삶습니다. 1시간 후 자, 1시간 삶은 후에 이걸 찬물에 넣어서 식혀줍니다. 그동안 훈제할 준비를 하는데 갓소부시를 만들려고 구입한 훈제 냄비입니다. 지난 수비드 영상에서 살치살이랑 치즈를 훈제할 때 사용했었는데 사실은 갓소부시를 만들려고 구입해서 먼저 사용했습니다. 갓소부시를 훈제하는 데에는 참나무를 사용한다고 해서 참나무 훈연칩을 준비했습니다. 훈연칩을 스텐 접시에 적당량 올리고 가다랑어 국물이 훈연칩에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호일을 깔았습니다. 그릴 위에 가다랑어를 올리고 버너에 불을 킨 뒤 뚜껑을 덮어줍니다. 온도계를 꽂고 80도에서 90도 사이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2시간 동안 훈제를 하겠습니다. 온도를 80도에서 90도 사이 유지하는 이유는 温度は80度から90度庫内の温度 다큐를 봤는데 거기서 그냥 그렇게 하더라고요. 2시간 후 2시간 훈제 후 가다랑어입니다. 초점이 나갔지만 색은 이쁘게 잘 났습니다. 이제 이 가다랑어를 이런 건조망에 넣어서 하루 동안 말립니다. 훈제, 건조, 훈제, 건조를 반복하면서 갓소부시를 만드는 겁니다. 다음날 하루 동안 말린 가다랑어를 다시 훈제할 준비합니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훈연칩을 넣어주는데 이날은 물에 불린 훈연칩을 넣으면 연기가 더 잘 난다는 걸 보고 물에 불린 훈연칩을 좀 섞어왔습니다. 불을 켜주고 이렇게 연기가 솔솔 나기 시작하면 호일을 깔고 다시 훈제를 합니다. 그렇게 2회차 훈제를 마쳤는데 1회차 훈제랑 비교해보면 색깔이 조금 더 진하게 난 걸 볼 수 있습니다. 훈제가 끝났으니 다시 건조망에 넣어서 하루 동안 건조시킵니다. 3회차입니다. 3회차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똑같이 훈제를 합니다. 이때부터 슬슬 집에서 군고구마 장수 앞을 지나가면 맡을 수 있는 냄새가 아무리 환기를 해도 빠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3회차는 색깔이 더 짙게 난 걸 볼 수 있습니다. 4회차, 5회차, 그리고 6회차입니다. 원래 계획은 10회차까지 반복을 하려고 했으나 이쯤부터 여기가 집인지 참숯가마인지 연기 냄새가 빠지지가 않아서 6회차에서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6회차에도 색깔은 꽤 갓소부시 같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이걸 앞으로 일주일 동안 더 말려줍니다. 일주일 후 일주일 동안 추가로 말려서 드디어 갓소부시를 완성했습니다. 걸린 날짜 13일, 시간으로는 312시간, 돈으로는 18,720분. 우리 집은 여전히 참숯가마. 처음 횟감 때와 비교해보면 수분이 빠지면서 크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수분이 빠지면서 굉장히 딱딱해지기도 했습니다. 겉에 묻은 그을음들을 감자칼로 긁어내려고 시도해봤지만 감자칼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갓소부시를 완성했으니 이제 한번 먹어봐야겠죠? 없는 게 없는 당근마켓에서 구매한 갓소부시 대패로 갈아보겠습니다. 대패를 쓰는 게 태어나서 처음이다 보니 일단은 갈아봤는데 보통 잘 갈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패가 문제인가 싶었는데 어쨌든 방법이 없으니 더 힘을 줘서 계속 갈아봤습니다. 힘을 줘서 했는데도 이 정도밖에 갈리지가 않습니다. 기껏 열심히 간 것도 이런 연필깎이 가루통에서 볼 수 있을 법한 비주얼밖에 안 나오고요. 일단 시험삼아 살짝 먹어봤는데 맛은 훌륭했습니다. 맛을 보고 심기일전해서 다시 열심히 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갈아도 힘만 들고 도대체 잘 갈리지가 않아서 이게 뭐가 잘못된 건가 하다가 우연히 뒤집어서 갈아봤는데 이게 쭉쭉 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갓소부시는 밀어서 가는 게 아니라 당겨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갓소부시 모양새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탄력 받아서 쭉쭉 갈기 시작했습니다. 갈다 보니까 모양이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지는데 인터넷에서 갓소부시로 칼을 만들었다는 짤을 본 적이 있는데 진짜 잘만 하면 나도 만들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물론 만들 건 아닙니다. 계속 갈아주면 이렇게 시판 갓소부시랑 비슷한 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결과물입니다. 원래는 더 얇게 썰어야 하지만 작업자 기술력의 한계로 이 정도로 만족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갓소부시를 완성했으니 이제 먹어봐야겠죠. 그냥 먹기보다는 오코노미야키를 만들어서 위에 얹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부침가루, 양배추, 바베큐 가져갔다가 남은 관자, 추석에 선물 들어온 햄을 쓸 겁니다. 관자랑 햄은 적당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부침가루 100g에 계란 한 알, 물 100ml를 넣고 잘 섞어서 반죽을 만듭니다. 반죽에 남은 재료를 몽땅 때려 넣고 잘 섞어서 프라이팬에 구워주면 끝인 아주 간단한 요리입니다.
일종의 부침개이니 뒤집을 때가 중요한데 요알못인 저는 당연히 한 번에 못 뒤집었습니다. 그래도 잘 수습해주면 감쪽 같으니 괜찮습니다. 이렇게 양면을 뒤집어가면서 골고루 익혀주면 완성입니다. 속까지 익히는 게 중요하니 중약불에서 충분히 익혀주도록 합니다. 완성된 오코노미야키 위에 돈가스 소스를 뿌려 펴발라줍니다. 그리고 마요네즈도 같은 방식으로 펴바릅니다. 마지막으로 만들어뒀던 가스오부시를 올려주면 완성입니다. 꿈틀꿈틀 움직이는 가스오부시 보이시나요? 먹어보겠습니다. 오코노미야끼는 안에 관자랑 햄이 들어갔으니 맛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가스오부시는 시판 가스오부시보다 더 두꺼워서 그런지 훈제 향과 특유의 감칠맛이 더욱 배가 됐습니다. 맥주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어서 한 잔 따라 마시면서 오코노미야끼 한 판을 앉은 자리에서 몽땅 먹어치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것 중 제일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먹다 보니 그만한 값어치가 있었습니다. 가스오부시를 만드는 방법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여러분도 집에서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